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시어머님들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상훈 씨도 어머님에게 좀 더 신경 쓰고 잘해야 돼요. 그러니깐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서로가 더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기원해주세요.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아들 상훈이를 둔 박순자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고 며느리를 본 지는 이제 3년째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르다는 걸 매번 새삼 느끼고 있어요. 오늘은 상훈이 집에 놀러 가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아들 집이 멀지 않아 버스로 3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데 오늘은 깜빡하고 연락을 안 했어요. 오후 3시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15층이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과일 봉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과 5개, 배 3개.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골랐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상훈이와 민지 목소리였어요.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좀 잘해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은 톤이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머니에게 잘하라고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잔소리 좀 그만하시게 해요.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민지가 상훈이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잔소리를 한다고요? 언제 제가 잔소리를 했나요? 집안일 좀 하라고 한 것뿐인데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과일 봉지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청소는 우리끼리 있을 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상훈 씨가 이해 좀 시키고요. 청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문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집에 사는 사람이 청소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훈이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과일 봉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민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물론 민지가 나쁜 며느리는 아니에요. 명절에 용돈도 넉넉히 주고 제 생일에도 꼬박꼬박 선물을 보내주거든요. 현금으로 50만 원씩 계좌에 넣어줘요. 다른 며느리들보다 훨씬 많이 챙겨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늘 어수선했어요. 빨래는 개지 않은 채 쌓여 있고 설거지도 미뤄두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꾸 한마디씩 하게 되었는데 그게 잔소리였나 봐요. 저는 한숨을 조용히 쉬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도 초인종은 눌러야 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천천히 눌렀어요. 딩동. 벨소리가 울리자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상훈이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상훈이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경직되어 있었어요. 응, 과일 좀 가져왔다.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소파 위에 쌓인 빨래더미였습니다. 개지 않은 채 그냥 올려둔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택배 상자 2개가 놓여 있고 주방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지야. 뭐 하고 있었니? 온라인 쇼핑 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 고르는 중이었거든요. 민지의 대답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제 생일을 챙기고 있구나 싶었어요. 아이고, 그런 거 안 사도 되는데. 괜찮아요. 매번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훈이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제가 가져온 과일을 씻으러 갔나 봅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지야, 빨래가 좀 많이 쌓였네. 아, 네. 아직 개지 못했어요. 민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요즘 바쁘니? 집안일 하기가 힘들지? 아니요. 바쁘지는 않아요. 그냥 아직 안 했어요. 이번에도 태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보통은 바빠서 못했다거나 곧 할 예정이다 같은 말을 하는데 그냥 안 했다고 하니까요. 설거지도 좀 밀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상훈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민지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 민지가 상훈이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안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잘할 테니까 상훈 씨도 상훈 씨 부모님에게 잘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상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집안일은 저희 부부 문제예요. 어머니께서 오셨을 때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상훈 씨도 곤란하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굴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민지야, 그게. 상훈이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상훈 씨, 이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아요. 저도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잖아요. 그러면 집안일은 저희끼리 알아서 하는 걸로 해요. 민지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거짓으로 좋은 며느리인 척하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실제로 용돈도 넉넉히 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시댁에 자주 못 가요. 대신 돈으로 책임져요. 그리고 상훈 씨 부모님한테는 상훈 씨가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제 시간은 소중해서요. 집안일을 언제 할지는 저희가 정할 문제예요. 상훈이는 소파 팔걸이에 기대서서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민지야, 집안일은. 어머니, 저희 집이 더러워도 저희가 사는 거예요. 어머니, 집은 아니잖아요. 민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악의는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조용히 쉬었습니다.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지의 솔직함이 조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선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야,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은 하고 있잖아요. 기본이라는 게 어머니, 제가 1년에 얼마나 드리는지 계산해 볼까요? 민지가 갑자기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클릭하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매월 용돈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어머니 생신 50만 원. 어버이날 30만 원. 추석설 각각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아버님 생신 50만 원. 총 590만 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들으니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아프시다고 하시면 병원비도 드리고 상훈 씨가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갈 때 비용도 제가 보내잖아요. 작년에만 200만 원 더 나갔어요. 상훈이가 소파 뒤쪽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 1년에 거의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가사 도우미를 쓰시면 집도 더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받고 있으니까요. 민지야, 그래도 어머니, 저는 시댁 행사 빠진 적 없어요. 장례식, 결혼식, 돌잔치 다 참석했고요. 다만 자주 놀러는 못 가죠. 민지가 노트북 화면을 다시 돌렸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편찮으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바로 계좌로 보내드리잖아요. 시간은 못 드려도 현금은 확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상훈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민지가. 상훈 씨, 어머니께서 이해 못하시는 게 당연해요. 민지가 상훈이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대에서는 며느리가 몸으로 때우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다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거 맞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시죠.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섭섭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어머니, 저희가 자주 못 가는 대신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민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청소하기 힘드시면 가사 도우미 쓰시라고 돈 드리고 건강 챙기시라고 건강식품도 보내드리고요. 상훈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상훈 씨,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민지가 상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매주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해 드리는 거 말인가요? 그럼 상훈 씨는 제 부모님께 그렇게 해주시나요? 상훈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고, 시간은 정말 필요할 때만 내는 거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말을 소화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상훈이가 부엌에서 나와 저희 사이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니까 서로 편해야죠.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 상태 보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 그냥 돈 받으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돈으로는 확실히 효도를 하고 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민지야, 그래도 마음이라는 게 있잖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말씀이시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안부도 매주 문자 드리고 몸이 아프시다고 하시면 바로 연락드리잖아요.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지난주에도 어머니께서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 파스랑 진통제 주문해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그 일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빠르게 처리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께 자랑하실 수 있게 명품 가방도 선물해드렸어요. 작년 어버이날의 샤넬 가방. 상훈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가방이 얼마였는지 몰랐나 봐요. 120만 원짜리였어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친구분들 앞에서 기분 좋으시라고 산 거예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었거든요. 민지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선물한 거였나요? 그럼 민지야, 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계산이 나쁜 건가요? 민지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그냥 안부 인사라도. 어머니, 제가 매주 문자 안 드려요? 민지가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정말로 매주 일요일마다 안부 문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 문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매번 정중하고 예의 바른 문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어머니, 진심이 뭔가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안마해드리는 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정말 필요하신 걸 정확히 해드리는 게 진심이에요? 상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지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상훈 씨,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민지가 상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며느리상이 있으시잖아요. 매주 와서 청소하고 요리해드리고 말동무해드리는 그런 며느리 말이에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정확히 맞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가 될 수 없어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효도해드리는 거예요. 민지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희 집에 자주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다니. 왜냐하면 올 때마다 제가 부족한 며느리라는 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으로, 선물로, 문자로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모두에게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상훈이가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가족 같지 않다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서운했거든요. 어머니, 가족이 꼭 자주 만나야 하나요? 민지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돈으로든 물건으로든 사람으로든요. 사람으로든 네. 정말 필요하시면 제가 가요. 하지만 그냥 심심하시다고 부르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아이의 솔직함이 신선했습니다. 민지야, 그럼 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상훈 씨의 부모님이시고 제가 돌봐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민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존중하고 책임지는 거죠. 상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그런 말은 너무하잖아. 상훈 씨,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지 않아요? 민지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않는 대신 확실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특이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누가 와? 상훈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민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언니 나왔어. 그 여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민지의 동생인 것 같았어요. 민주야, 왜 이렇게 갑자기?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시어머님도 계시네요? 민주가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님. 민지 언니 동생 민주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민주야, 무슨 일이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언니 흉봤어. 민주의 대답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주의 등장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지의 동생이라고 했는데 언니 흉을 봤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민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어요. 언니 보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시어머니한테도 그러고 우리한테도 그러고 이랬어. 민주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친정에도 똑같이 대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저 아이는 감정이 없나 싶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 이렇게도 했고. 민주의 말에 상훈이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주야, 그래서? 민지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시부모님에게도 정말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해? 민주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똑같이 해. 민지의 대답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도 제가 자주 못 가니까 돈으로 챙겨드려요. 매월 30만 원씩 드리고 생신이나 기념일에는 선물도 보내드리고 민지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해요. 엄마가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똑같이 대하는 거였네요. 어머, 그럼 민지야, 너는 모든 부모님을 다 그렇게 대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민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상훈 씨 부모님이라고 더 잘해드릴 이유도 없고 제 부모님이라고 더 편하게 대할 이유도 없어요.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친정 어머니도 서운해 하시겠네?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동질감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셨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민주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언니한테 기대를 안 해요. 대신 용돈은 확실히 받으니까.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이래요. 감정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야.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민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보는 언니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확실하거든요. 약속하면 지키고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된다고 말하고 민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빠 수술할 때도 언니가 다 알아서 했어요. 병원비며 간병비며 전부 보내주고 상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일을 몰랐나 봐요. 그런데 병원에는 한 번밖에 안 왔어요. 대신 간병인 쓰라고 돈 보내주고 민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민지다운 방식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민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책임져요.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공평하게 대하는 거였네요. 그럼 민지야, 너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거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네, 당연히요. 차별하면 안 되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언니, 엄마가 좀 서운해 하시더라. 민주가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 더 자주 온다고. 민주야, 그럼 그 며느리들은 시댁에는 얼마나 가는데? 민지가 반문했습니다. 아, 그건. 민주가 말을 못했습니다. 시댁에는 안 가면서 친정에만 자주 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상훈이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특이하다. 상훈 씨, 저는 그냥 공평한 거예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지만 나름의 원칙이 있는 아이구나 싶었어요. 그래, 민지야. 내 방식이 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냥 안부 인사라도 하러 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정말 필요하시면 가요. 하지만 심심하시다고 부르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민지의 대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특이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해서 마음이 편했어요. 알겠다, 민지야. 내 방식대로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주가 자리를 잡고 앉더니 갑자기 상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우리 집에 언제 마지막으로 왔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상훈이가 당황했어요. 언제였지? 상훈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추석 때? 아니야, 추석 때도 안 왔어. 언니만 왔잖아. 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 설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온 것 같은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훈이가 처가에 잘 안 간다는 말인가요? 민주야, 그건. 상훈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형부 이야기할 때마다 저 사람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러거든요. 민지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수술할 때도 형부는 안 왔잖아. 언니가 혼자 왔어. 상훈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는 회사 일이 있어서. 형부 회사 일은 핑계고 그냥 안 가고 싶었던 거 아니야? 민주의 직설적인 말에 상훈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상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훈이가 저희 집에 오는 것도 그리 자주는 아니었어요. 상훈아, 너도 우리 집에 자주 안 오잖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때도 민지만 오고 너는 회사 일 있다고 했잖아.
상훈이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리고 우리 집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잖아. 항상 민지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상훈이가 저희한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훈 씨는 양쪽 부모님께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상훈이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 몰랐나 봐요. 민지야, 그렇게 말하면. 상훈 씨, 사실이잖아요.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훈 씨는 제 부모님 생신도 기억 못해요. 제가 미리 알려드려야 선물 준비하고.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형부는 우리 엄마 생일도 언니가 알려주면 그제야 맞다 이래.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상훈이가 그렇게 무관심했나요? 그리고 명절 때도 형부는 언니 따라다니기만 해. 직접 나서서 인사하거나 챙기는 건 없어. 민주의 말에 상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민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훈 씨는 양쪽 부모님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럼 민지야, 넌 상훈이 목까지 다 하고 있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도 제가 준비하고, 어머니께 드리는 것도 제가 준비해요. 상훈이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훈 씨는 그냥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민지의 말에 저는 상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상훈아, 너 정말 그랬어? 상훈아, 그럼 넌 뭘 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상훈이가 항변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돈을 벌어서. 상훈 씨, 그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제가 하잖아요. 민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상훈 씨가 번 돈으로 제가 양쪽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선물 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민지가 상훈이 목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상훈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제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훈 씨는 그냥 제가 하는 걸 고마워해요. 민지야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해줘서 이렇게요. 민지의 말에 상훈이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형부, 솔직히 말해봐. 우리 엄마 아빠 핸드폰 번호 알아? 민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훈이가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번호는? 민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민지 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상훈이의 대답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훈아, 너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제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상훈 씨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안 하니까 제가 대신 하는 거죠. 그럼 민지야, 넌 힘들지 않니?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민지가 대견해 보였어요. 힘들어도 해야죠. 안 하면 양쪽 부모님께서 섭섭해 하실 테니까. 민지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상훈이가 잘못한 거네. 제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훈아, 내가 잘해야지 민지한테만 맡기면 어떻게 해? 상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좀 신경 쓸게. 상훈 씨,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저는 상훈 씨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민주와 상훈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상훈이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지도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상훈 씨, 어머니 부축해서 소파에 눕히세요. 민지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지만 계속 어지러웠어요. 가슴도 조금 답답했습니다. 민주야, 119 불러. 민지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응급실 갈 준비하고. 언니, 그냥 좀 쉬시면. 민주야, 지금 토론할 시간 없어. 빨리 해.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상훈이는 제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상훈 씨, 지금 그런 거 물어봐서 뭐 해요? 어머니가 대답할 수 있는 상태인지 봐요. 민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숨쉬기 힘드세요? 가슴 아프세요? 민지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좀 빨라요. 혈압약 드시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드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아침에 먹었나 안 먹었나? 상훈 씨, 어머니 가방에서 약 찾아봐요. 지갑이랑 신분증도 챙기고. 민지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핸드폰에서 평소 다니시는 병원 전화번호 찾아서 미리 연락해요. 상훈이가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민지야,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차갑게. 상훈 씨, 지금 감정적으로 할 시간 없어요. 어머니를 빨리 병원에 모셔야 해요. 민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119 불렀으니까 곧 올 거예요. 그냥 편안히 누워 계세요. 민지의 손이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안정감이 있었어요. 물 좀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해봐요. 민지가 제 발목을 잡고 천천히 움직여줬어요. 혈액순환 도와드리는 거예요. 몇 분 후 119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야, 아래 가서 구급대원들 안내해. 민지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을 때 민지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70대 여성분이고요. 갑자기 어지러움 호소하시면서 비틀거리셨어요. 맥박 빠르고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복용 중인 약물은 혈압약 드시는데 오늘 복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요. 민지가 구급대원의 질문에 척척 대답했습니다. 평소 다니시는 병원은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예요. 담당인은 김 선생님이고 이미 연락했어요. 상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그런 걸 다 확인했나요? 구급차에서 저는 민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상훈이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근데 정말 짜증나네요.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상훈이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지금 그런 말을. 상훈 씨, 저는 원래 이래요. 걱정되면 짜증도 나는 거예요. 민지가 툴툴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이렇게 응급실 오는 거 돈도 많이 들어요. 저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이상했어요. 민지가 짜증을 내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민지는 바빴습니다. 어머니, 보험증이랑 신분증 여기 있어요. 그리고 평소 복용하시던 약들이에요. 민지가 간호사에게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보호자시죠? 연락처 적어주세요.
네, 며느리예요. 민지가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며칠 입원해야 하나요? 민지가 바로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고 안정되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병인 신청하고 싶은데요. 민지가 또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있잖아.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상훈 씨, 어머니 간병할 줄 알아요? 전문 간병인이 낫죠.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고마웠어. 어머니,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민지가 툴툴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여전히 안 할 거예요. 대신 어머니 건강은 확실히 챙겨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민지다운 말이었어요. 아, 그리고 간병비랑 병원비는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약은 꼬박꼬박 드세요. 이렇게 응급실 오면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상훈이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어. 상훈 씨,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는 확실히 하는 거죠.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평소에는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요.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겉으로는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하구나 싶었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말로만 고마워하지 말고 건강 관리 잘하세요. 민지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효도예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약속한 대로 간병인을 구해줘서 며칠 동안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은 민지가 안부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혈압 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현실적이었어요. 응, 잘하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 오늘 계좌에 50만 원 넣어드렸어요. 왜 또? 병원비 보충이요. 간병비까지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역시 민지답네요. 민지야, 너 정말 특이해. 어머니, 특이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민지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박 여사였습니다. 순자야, 몸은 좀 어때? 박 여사가 과일을 들고 왔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며느리가 잘 챙겨주던? 박 여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잘 챙겨줬어. 다행이네. 요즘 며느리들은 어떨지 몰라서 박 여사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시원시원해. 제가 말했습니다. 시원시원하다고? 응, 할 건 확실히 하고 안 할 건 확실히 안 해. 박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집안일은 안 하는데 돈은 많이 줘. 제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응,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은 편해. 편하다고? 박 여사가 더 궁금해했어요. 기대를 안 하니까 편해. 대신 확실한 건 확실하거든. 저는 민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뭐든지 척척 알아서 하더라고. 간병인도 구해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어머, 대단하네.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도 집에 안 와. 대신 전화로 안부 확인하고 돈 보내주고. 박 여사가 웃었어요. 그것도 나름 괜찮네. 응, 나도 이제 적응했어.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상훈이가 퇴근해서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훈이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에게도 인사하고요. 상훈아,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어머니 안부 확인하려고요.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민지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대신 제가 왔어요. 상훈이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상훈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상훈아, 너도 이제 신경 쓰는구나. 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상훈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상훈이와 둘이서 이야기했어요. 상훈아, 민지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신경 써. 알겠어요.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특이하긴 하지만. 응, 특이해. 근데 나쁘지 않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편해. 서로 기대치가 명확하니까. 상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민지는 자기 방식이 있더라고. 그 방식대로 하면 확실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무조건 시어머니 비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서로 편한 게 최고야.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저희도 확실하게 챙김받고, 그 순간 상훈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뭐라고 해? 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계란찜 해드려. 단백질 보충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일 병원 예약 확인해 라고 하네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봐, 또 챙기고 있잖아. 그런데 계란찜은 제가 해야 하나 봐요. 상훈이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해야지. 저는 상훈이를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민지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해서 좋았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나서주고 거짓으로 친한 척하지도 않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저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훈이가 계란찜을 가져왔어요.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요. 상훈아, 민지한테 고맙다고 하고.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내자. 저는 계란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상훈이가 웃었어요. 민지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됐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얘기 중에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저 민지예요. 다시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나쁜 며느리 아니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